체중이 떨어진다, 근육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 세포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감소증은 원인이 무엇이고 치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현상은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것인지요? 지금 우리 암 많은 분들이 겪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또 근감소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중 저하 같이 되면서 근감소까지 같이 되는 경우가 거의 뭐 30-4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의분들 중에서 제일 근감소증을 생기는 한의분들은 소화기 계통의 암 한의분들이세요. 60%. 특히 위암 한의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위암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과정에 계신 분들이 근감소증이 가장 심각들 하세요. 특히 소화기 계통에 암이 있는 분들이 근감소증이 많이 있는 원인은 당연히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화분해가 되고 장에서 흡수가 되어야 이게 피를 만들지 않습니까? 원료가 되잖아요. 소화기 계통에 암이 있으면 위에서 위소화효소가 분비가 잘 안 된다. 위를 다 드러냈다. 이러면 당연히 장애가 생기죠. 그 다음에 뭐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간암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담즙 분비, 췌장효소 분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당연히 소화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실제로 먹기는 먹어도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또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기 계통에 암이 있는 분들이 특히 근감소증이 많다. 또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위장점막, 장점막이 또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췌장에 염증을 또 일으키게 되거든요. 기능이 떨어집니다. 소화효소 분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소화분해가 안 되고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또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암치료 아시다시피 활성산소 많이 만들어서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영양요법이에요. 소화분해가 잘 안 되면 일단 소화효소를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소화기 계통에 암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아밀라제, 리파제 검사해서 소화효소를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뭐 그게 정상이라 하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 이걸 또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흡수가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먹은 우리 영양소들이 분해가 되어야 잘게 쪼개져야 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이게 흡수가 안 되면 장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변 상태가 나빠지고요.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체질에 맞는 음식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체질에 맞는 음식은 내 장에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소화분해 시켜놓은 발효식품을 먹는 게 세 번째 답이에요. 발효식품은 나노화되어 있거든요. 소화분해 할 거 없이 미리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방해드리는 메디컬 푸드 식품, 보조식품은 다 대부분이 발효식품인 거죠. 그래서 얘는 먹으면 99%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소화분해 시킬 필요 없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근감소가 되면 제가 특히 아미노산 식품을 배로 드시게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답이 고단백 식품을 먹어라. 근데 고단백 식품은 사실은 소화분해가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육류들은 소화분해가 되지 않고 또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그것도 발효된 초콩, 청국장, 템페, 낫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게 하고, 그래도 이제 두부는 또 흡수가 콩보다는 잘 되니까 또 두부 몇 끼니 때마다 조금씩 드시고, 그렇게 해서 식물성 단백질, 가능하면 발효된 단백질로 드시고, 이제 보조식품으로 아미노산 식품을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식품으로 다 자기 몸무게의 1000분의 1입니다. 60kg이면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분들은 이게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30g 정도는 더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일반 단백질로 보충을 하면
소화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미노산 식품 이미 잘게 쪼개 놓은 발효식품으로 나노화된 식품으로 드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양으로 충분히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근육이 늘어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기능이 좋아지면서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늘 만보 걷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 정도는 해줘야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체력에 맞게 해야 되죠. 그 체력이 안 되는데 이게 무리하시는 것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운동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체력에 맞는 그런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게 제일 좋고, 그 근육을 만들려면 평지 걷기 가지고는 힘드세요. 등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경사진 언덕을 올라야 근육이 늘어나요. 심폐기능도 당연히 좋아지고, 심장의 근육도 좋아지고, 다리 근육도 훨씬 평지 걷기보다 2배, 3배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체 단련하는 근육 운동, 제가 이 습관의 책에도 많이 소개했습니다. 스쿼트, 로지, 이런 운동도 이제 근육을 특히 단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요법과 운동, 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화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